자, 안녕하세요. 평생 주식 카페 TV 평주 정보 스텝입니다. 자, 오늘 12월 27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 단 2거래일만 남은 2022년입니다. 오늘 증시가 아주 좋았죠. 진짜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을 주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장이었는데, 이제 뭐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뭐 저기 파월한테 산타가 납치됐다 라고 하다가 이제 뭐 탈출을 했다, 좀 뒤늦은 뭐 상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또 새로운 해를 이제 앞두면서 좋게 마무리하는 게 상당히 좋죠. 일단 오늘 이제 기준일로 되었던 이제 대주주 요건이냐 아니면은 저기 배당락 기준일, 자, 그 흐름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배당락 기준일에 대한 기관 수급에 좀 더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인들 매도 물량은 최근 흐름에서 총 다 하면은 한 2조에서 3조 정도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이 물량 자체는 어차피 회피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일 기준일에 대한 수급도 있을 거고, 어차피 개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저점에서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가져가는 모습이 더 이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처음에 이제 그 대주주 요건에 대한 기준 발표가 나오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지금 상거래일제 저점 대비해가지고 저점률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거래일제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자, 이제 기준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반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회피 물량이 나오고 나서 개인의 물량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개인이 매수를 가져가고, 이제 메이저 수급에서 또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또 지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잔잔한 이런 파동을 좀 더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기다리고 있던 흐름이 뭐였어요? 딱히 이런 거보다는 우리 1월 중국 개방하고 중국 중심으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 회복, 이거 우리 보자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잖아요. 어차피 1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좋고, 매수 기회를 주는 거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 딱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잔한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날 이제 수급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장중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마침 오늘 이제 딱 나온 뉴스가 바로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뉴스였잖아요. 장전에 이제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이제 물가 정점을 찍었나, 기대 인플레이션 6개월 만에 3%대로 하락을 했다. 뭐 농산물, 석유값 안정에 환율도 하락했고, 금리 수준 전망 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마침 이제 또 미국 선물도 올라가고 있었고, 계속해서 우리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도 좋았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뉴스도 나왔고, 자, 내달 8일부터 시행을 할 것이다. 무엇을? 중국에서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국자 PCR 검사도 없앤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의 개방에 대한 1월 효과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고, 그게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동안 이제 기대감도 계속해서 있었는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완화 조치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입국자에 대한 부분의 해제는 생각보다 되게 큰 부분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모두 다 이제 격리 해제를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하더라도 중국 가려면은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 근데 일본을 가면은 바로 옆에 일본을 가게 되면은 격리가 없어. 그럼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그 일주일이 되게 길어요, 진짜. 저는 뭐 경험은 안 해봤지만,
또 흐르는 시간은 또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건데 일주일 격리는 정말 심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해제가 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더 나올 건데 일단은 이제 거의 이제 시작 스타트 본격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중국 리오프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체크할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물론 이제 코로나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감기약에서만 거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제 중국 코로나 확진 때문에 이제 주변국에도 감기약 해열제 풍기 현상 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뉴스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큰 흐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개방이 큰 카테고리고 이 속에서 진행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코로나 확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점은 이제 1월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1월 달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과 개방 그 경제를 개방하는 그 흐름에 관련된 섹터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이게 투트랩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그동안에 이제 확진자가 이제 풀자마자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쪽에 좀 더 무게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점점 1월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오늘 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어때요? 기울기가 리오프닝 쪽으로 싹 이제 기울기가 쫙 됐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아예 끝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또 움직임이 나올 건데 이전만큼의 그런 기울기는 아니에요. 오늘 뭐 경보제약도 결국에는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좀 내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국제약품 네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고 감기약은 이제 그나마 이제 뉴스 때문에 좀 올라갔지만 그 외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네, 전반적으로 조금 리오프닝이 많이 가면서 좀 많이 빠지는 네, 모습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겠고 반면에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 뭐 한국 화장품 제조도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어지간하면은 고점에서 끝나는 종목들, 고점권에서 끝나는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 분위기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다. 네, 그 정도는 다 눈치를 채셨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죠. 네네. 그래서 감기약 정도도 갔고 앞으로 또 뉴스가 나오면서 충분히 또 다른 것도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조금 어느 정도 윗꼬리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게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mRNA 쪽으로 그나마 손바이오가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었죠. 아쉽게 이제 고점을 유지는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화이자 쪽으로 엮이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었고 비단 이제 코로나에 대한 테마성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성장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산 캐파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뭐 기술 성장에 따라 가지고 더 올라갈 섹터들은 분명히 또 구별을 지을 필요는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코로나에 대한 테마랑 또 아닌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일단은 중국 리오프닝을 했었을 때 가장 강한 테마는 결국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간만에 이제 좀 대장으로 움직였어요. 한동안 아주 옛날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대장으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치한불 이쪽이 이제 대장으로 옮겨갔었고 계속해서 이제 대장 흐름이 안 바뀌다가 오늘은 이제 한국 화장품 쪽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10월 말이 거의 다 저점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영상을 제가 진행을 안 할 때였는데 카페 포스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겨울철 재유행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거,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그 입국자 PCR 검사 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것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진행이 됐고 실내 마스크 해제는 될 수밖에 없다. 저점에서 일단은 그 겨울철 재유행 이후에 봄 처음에는 봄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실내 마스크 해제에는 가장 이제 봐야 되는 섹터다 보니까 요런 거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었는데 최저점을 노릴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눈여겨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번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 상승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입국 해제가 나왔으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어, 뭐 항공주 제주항공도 저점 참 좋았죠. 거의 이제 3, 40% 수익이 나오는 건데 제주항공의 뭐 여행주에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관련주 자 이런 섹터들도 있고 일단 그래도 이제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가장 으뜸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 흐름에서도 이제 원래 청담 글로벌 뭐 이런 쪽이 좋았긴 했는데 오늘도 좋았어요. 오늘도 좋았는데 이제 대장주 흐름은 좀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 화장품 주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갈 거 어차피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뉴스가 또 계속 나올 거니까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조금은 옥석을 가리자라고 했었을 때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진짜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크고요. 중국향으로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점유율이 있는 뭐 코리아나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실적까지 좀 뒷받쳐주는 애들 원래는 이제 실적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청담 글로벌이랑 저기 잉글우드 랩이긴 해요. 거기서 이제 뭐 중국 키워드가 있냐 없냐의 차이에 뭐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에서 좀 가벼운 종목 옛날 대장 이령 뭐 이런 것까지 막 따지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화장품 주도 이제 계속해서 보실 거면은 어느 정도 좀 옥석을 가리는 편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소비주 오늘은 크게 세진 않았는데 그나마 좀 작업성을 올리긴 하지만 FNF 홀딩스 MLB 쪽도 오늘 강했었고 그동안 이제 많은 섹터를 말씀을 드렸어요. 소비재도 다 말씀을 드렸고 물류 회복 관련해 가지고 네, 해운주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조금 덜 움직인 섹터로 굳이 이제 좀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리오프닝이 또 소비 회복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예전에 이제 한알령 해제 쪽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한번 언급은 한 적이 있었는데 게임 관련주 쪽도 게임 관련주도 이게 약간 소비 쪽으로 엮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 관련주까지도 괜찮게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제 게임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기대감, 모멘텀 쪽으로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오위즈, 피해 거짓말, 네오위즈 홀딩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피해 거짓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이제 데모판을 공개를 했더니 너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저기 뭐 게임 뭐 수상도 상관왕을 차지했고 이번에 지스타에서도 뭐 그 데모판 그 시행판을 체험하려고 뭐 3시간을 줄을 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기대작으로는 일단 피해 거짓말이 이제 2023년에 정식판이 나오니까 뭐 이러한 부분도 있고 음 아니면 펄어비스 도깨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중국향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룽투코리아도 있고 넵튠 이제 한알령 해제 아니 그 판호 발급도 이제 한알령 해제의 그 우리나라 이제 OTT 드라마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픈이 되는 것처럼 게임 쪽에서도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게임은 아편이다라는 정책에서 많이 완화가 되고 있으면서
최근 나온 흐름이 판호 발급을 되게 자주 가져갔었거든요. 예전에는 1년에 한 2번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연속 2달 이제 판호 발급을 했다가 한 달 건너뛰고 그 다음에 또 판호 발급이 또 일어나고 막 했으니까 뭐 중국향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넵튠이랑 룽투코리아 같은 게 있고, 최근 움직임으로 봤었을 때 좀 변동성이 컸던 거는 또 액토즈 소프트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오늘 게임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찬찬히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뉴스가 됐던 게 바로 이제 어제였죠. 어제 이제 장 오후에 나왔던 게 이제 북한 무인기가 이제 있었는데, 자 그동안 이제 북한의 도발은 이제 미사일 쏘는 거, 탄도 미사일 쏘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반응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번에 미국과 이제 또 연합훈련 할 때 영공 침해에 대해서 좀 긴장감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때에도 방산주가 그렇게까지는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무인기예요, 무인기. 이번에 좀 신선한 접근이죠. 이제 모멘텀을 볼 때는 이제 신선함과 의외성을 봐야 되는데, 무인기가 이제 그 침범을 했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 해결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촬영한 거 이제 북한으로 가져갔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영공이 뚫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방안을.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드론 부대 창설을 기획한다라는 속보가 있었고, 이제 원래 이제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앞당겨서 빨리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뉴스가 이제 장 마감 때쯤에 이제 강원도에서 또 무인기가 정찰이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다시 들어가 보니까 기사가 지금 뭐 관리자 검토 중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지금 삭제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요렇게 이제 좀 신선한 무인기가 되면서 이제 무인기,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쪽으로 오늘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좀 뒤늦게 움직였는데 드론 관련주에 이제 제인시언 시스템이 결국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초반부터 움직였던 거는 이제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뭐 네온테크, 뭐 대한광통신, T3, 네, 이런 종목들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니까 종목을 접근을 할 때 이러한 이제 신선한 재료에 대한 접근이 오늘 무인항공 드론 테마주에서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023년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되게 이제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살짝 저점을 줄 수는 있겠지만 되게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관련주 시벌 저점을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던 게 풀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쪽으로 생각을 좀 더 해보면은 2023년에는 우리가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 개방과 이제 아시아 증시 중심으로의 경기 회복, 이거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또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이제 마지막 재유행이 될 거예요. 코로나도 이제 진짜 길었고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로 이제 거의 돌아가는 흐름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내년에는 많이 이제 더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속해서 이제 푸틴 투병설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전쟁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해가지고 빨리 끝나는 시나리오가 있었고,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겨울까지는 전쟁을 끌고 갈 것이다. 왜? 천연가스로 돈을 버니까, 에너지로, 러시아가. 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내년에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휴전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제로에서 계속해서 인상을 하는 국면이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조절론이 나오겠죠.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물가지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제 이러한 이제 물가지표나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라는 거, 지금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 CPI 발표만 보더라도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저는 지수는 지금 환율 상태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도 안 좋고 2차 전지도 지금 뭐 테슬라,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비만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다시 살아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살아나야지 우리 증시도 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직까지 반도체가 좀 힘든 부분은 있고, 이런 조건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네, IT 관련 돼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그 중에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5G가 대표적인 섹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런 IT나 이제 기술, 빅테크 관련해가지고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 가지고 일단 소비재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전기차로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땐 다시 2차 전지 관련주가 한 번 더 좋은 모습이 나오는 걸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거래일 남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 수요일, 목요일, 내일 방송까지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그래도 오늘 뜨거운 빨간 날이었던 것 같은데 다들 잘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